청소년 방역 패스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미국의 일부 주 등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거나 감염 후 완치됐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증을 소지한 청소년들만 음식점과 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시는 아예 6세 이상 어린이부터 적용합니다. 프랑스는 지난 9월 30일부터 12세에서 17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했는데요. 방역 패스가 없으면 음식점과 쇼핑몰뿐만 아니라 기차 등 장거리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도 지난 6일부터 12세 이상은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내 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16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선 1회 접종만 권고합니다. 대만은 12세에서 17세 대상의 백신 접종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자 한때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선 청소년 방역 패스가 일반화되는 경향인데요. 우리 정부는 방역 패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이 악화하자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수요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접종 안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폭넓게 인정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소년 백신 접종 정책을 놓고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 등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문제 등으로 정부 대응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코로나 사태는 정치적으로도 더욱 민감한 소재가 됐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표심을 흔드는 변수로 더욱 부상한 것입니다. 한 표가 소중한 여야 후보들도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규모를 놓고는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지원까지 약속하며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선 속 정치권 분위기 정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음성 결과가 뜨자마자 의료 현장부터 달려간 이재명 후보. 결국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매우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서 병실 확보, 의료 인력 확보, 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윤석열 후보는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가 만일 국가 지도자였다면은 전문가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방역 체계, 그 역학조사 결과를 모두 공유하는. 당 선대위도 방역 상황에 대한 여론의 변화에 시시각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방역 패스 논란에 민주당은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등 민심을 달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만큼 방역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보상 지원책이 이번 12월 임시국회 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한 발 앞서 주장하는 등 수권 능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첫째,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긴급 임시병동을 마련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몸풀기 경쟁 노트가